안녕하세요. 데일리 모멘터 부동산 라이브 230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30회차고 오늘은 6월 마지막이면서 7월 첫째 주가 되는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오늘하고 내일이 6월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가 7월의 시작인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이면서 첫째 주이면서 그리고 7월 달에는 달이 커서 달력상으로 거의 5주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5주가 있는 달이고, 근데 7월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긴 합니다. 더워지기도 하고, 지금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그냥 또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또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또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중개사 어, 회의의 일부를 라이브 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변동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뭐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경기도권에 있는 것들의 매도도 활발하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매도를 한 거를 서울을 살려고 하는 흐름도 상당히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천선 초반에 9천선을 찍었다라고 해서 환호를 이렇게 보였다가 후반이 되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많이 빠지면서 사이드카 발동 등 여러 변수가 생겼었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성과급으로 인한 그 일대의 동탄, 기흥, 그 다음에 잠실, 강동, 그 다음에 하남, 성남 이쪽 지역에 셔틀이 다니는 셔세권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흐름도 상당히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6월 마지막 주이면서 7월 첫째 주가 되는 요 시점에 정리를 좀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는 어제 진행했던 경제 스터디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자충우돌 저한테 핀잔을 좀 듣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서부사나이님이 경제 스터디 부반장이어서 오늘 라이브 때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 우리 마카롱님은 그 풀 요가와 수영으로 인해서 어제 경제 스터디를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뭐를 사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저께 있었는데 그거를 어, 사는 거는 어떨까도 이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디 갔어? 쭈님이 어디 갔어? 아까 들어왔다가 어디로 갔네? 네, 쭈님도 어저께 바빴다고 하죠. 자, 그래서 서부사님 전체적으로 어제 경제 스터디 어땠나요? 어제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저도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초반에 이제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런 KINX나 가비아 같은 업체들은 지속적인 연간 매출은 발생하지만 이 시장이 국내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성장은 어렵다. 그리고 이런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이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업체들이 상장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하향하고 있다. 이런 그 실제 이제 차트도 보고 하면서 이게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뭐 자세히 알아보진 못했지만 내수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그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환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 외에는 그렇다 할 어떤 좀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들은 지금 투자의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요? 스터디 할 때? 스터디 듣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낮에 육아했습니다. 네. 신나게 안전 유연을 하고 있었죠. 애들 노는 거. 네. 캐리비안 베이 갔습니다. 오, 캐리비안 베이 똑같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거기 사람 많았죠?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예. 나 어제 완전 뻗었어요, 진짜. 피곤할 만하지. 지금 어제 경제 스터디 한 내용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캐리비안 베이 같이 이 전국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가 있고 하는 곳들은 완전 미친 듯이 몰리는 상황. 그래서 여기는 폭발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시장도 그렇게 된 곳들은 계속 과열이 붙은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많이 소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좀 된 것 같고. 자, 경제 스터디 요약을 했는데 후기 쓰신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제 실시간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 네. 그럼 첫 번째 업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로롱님이 KNIX랑 가비아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가비아라는 업체가 이 KNIX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업체는 각각 상장이 되어 있어 중복 상장된 형태이고요. 그래서 가비아는 국내 도메인 호스트, 그러니까 뭐 블라블라닷컴, 뭐 co.kr 이런 그런 웹 그 도메인을 판매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KNIX가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업체의 한계는 어떤 그 AI의 흐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는 그 국내 내수 시장만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마디로 사람이 적다, 그 플레이어가 적다. 그래서 어떤 더 상승을 할 만한 기대가 어렵다라는 게 어제 이 두 업체에 대한 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IBM에 대해서 이제 재민이 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멘토님 조금만 내려줄 수 있으세요? IBM이, 그러니까 현재 양자라는 분야가 전 글로벌하게 뭐 한때 좀 화두가 되긴 했지만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상용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IBM도 이 양자의 어떤 기술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IBM에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고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BM이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AI 생태계, 쿠다라는 생태계를 조성하듯이 IBM도 이 양자 컴퓨팅의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거 이제 미국 정부가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인 것 같고, 그 가장 핵심으로 IBM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도 그렇지만 양자 컴퓨팅 분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또 다양한 종목들,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IBM이나 구글 같은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여기 화면에 그림에 있는 QTUM이라는 그 ETF 종목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AI 클라우드 같은 반도체와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한 35% 정도, 거의 40%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만으로 구성됐다면 뭔가 약간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이 반도체와 AI 종목들이 해칭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멘토님이 오늘 이거 한 주 사신다고 하셨는데 사신지 모르겠네요. 아,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루멘텀이라고 이제 테스님이 조사를 해주셨는데 루멘텀은 광통신 분야의 그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그 테스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저희가 가정에서 어떤 랜선을 그 플라스틱 커넥터로 딸깍딸깍 꼽고 빼고 하듯이 뭐 그런 어떤 통신 분야에서 그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는 이렇게 플라스틱 커넥터로 그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통신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멘텀의 향후 이제 개발될 코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개념이 접목이 된다면 가장 많은 통신을 서로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 기술이 접목된다면 어떤 통신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그 분리선을 이용한 어떤 발열도 낮아지고 또 전력 소비도 낮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여러 가지 AI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동종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만 좋다 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스니 의견도 그 ETF나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KT라는 업종을 분석을 했는데요. KT는 이제 흔히 이제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 실제로 아주 많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좀 히스토리를 알아보니 여기는 이제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기업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흔히 이제 오너일가라는 그룹이 없는 상황의 그런 회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투명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선 회사 성장의 방향성이 일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T 중에 이제 KT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금융기관에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KT도 어떻게 보면 그 국내 내수 시장용이기 때문에 과연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CEO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한 5만 원 선에 하고 있는 이 주가가 4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연간 배당 수익이 한 6% 정도 되는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배당을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아리 청년님이 이제 에큐닉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이게 그 어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서 되게 뭐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저도 100%그 설명하신 내용들을 잘 이해는 못했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하고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세계 1위인지는 저도 아직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그동안 성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해오면서 부채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있고 재무 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채도 어느 정도 건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어, 이 회사는 이제 1차 매수 목표는 이제 1000불, 900불에서 1000불 내외에서 1차, 2차는 이제 900에서 1000불 사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병아리 청년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의 내용을 이제 쫙 보면서 아, 그 각자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 조사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병아리 청년님 같은 경우는 AI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뭐 그 재민이님은 되게 깊은 내용까지 그리고 좀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주신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AI 다음 세대에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양자일까? 로봇일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요즘에 있는데, 어쨌든 이 잘 종목 분석도 해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그 QTUM 저도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리게티도 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음. 사볼까 합니다. 리게티가 지금 차트를 저기 뭐야 땡겨가봐요. 땡겨가서 그 공유 화면으로 해서 리게티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리게티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잠시만요. 저 누구 문 좀 열어줘야 돼가지고. 네, 문 좀 열어주고 오세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가격 변동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이버로 볼게요. 리게티. 리게티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리게티 18불 돼 있고 3개월치, 1년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1년치 보면은 이게 50불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18.36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고 현재 또 리게티는 미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에 변동치가 생길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를 뭐 가격이 고점 대비 낮으니까 몰빵하냐 라고 했었을 때 몰빵이 아니라 이거를 분산해서 움직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오늘 2시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죠.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2천조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7월 10일 날 이제 하이닉스 미국 상장, 그다음에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하이닉스가 지난주 이어서 지금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지금 증권사들은 이때가 조정이니까는 매수세 들어오기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또 얘기도 되기도 하고 오늘 고점은 274만 원이고 지금 저가는 251만 6천 원이었는데 현재 259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치를 보면은
3개월 기간 동안 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4월 달에 경제 스터디 오프 모임을 했었을 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오프 모임을 하는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예요. 4월 8일인가 그랬죠.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다음 달 정도 해가지고 다시 이게 상승을 해서 15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5월 달에 되자마자 150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시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추가 목표를 설정을 했죠. 300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300만 원이 도달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300만 원이. 그러면서 300만 원 도달했는데, 한번 300 도달하니까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밀려서 이렇게 된 상황.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일점 보수적으로 하면 350은 가고요. 조금 세게 간다면 400까지는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뭘까라고 했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도 이제 저희가 경제 스터디 하면서 기업의 현황, 그 다음에 재무 상황,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을 체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매출에 보면 25년 12월 달 매출이 뒤에 그 억 원을 빼고 숫자를 읽어보면 지금 97만 천입니다. 작년 매출이 97만 천, 97만 천. 그런데 97만 천인데 이거를 이제 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지금 97만 천이었어요. 97만 천. 근데 3월 달만 52만 5천이에요. 1년치가 97인데 1분기의 절반 이상은 상회를 한 상황이고, 현재 2분기도 금액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2분기 매출이. 하이닉스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예상 실적. 지금 그때 기사 나왔던 게 경영 실적 발표 2분기 기사 나왔던 게 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7월 달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때 2분기도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도 훨씬 지금 높은 게 2분기다 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지금 없네요. 2분기. 서부사님이 기사 찾았어요? 2분기 실적? 삼전 하이닉스가 확보했습니다. 80조인가 지금 그랬던 걸로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발표. 네이버가 이제 제미나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적 발표. 네. 80조입니다. 80조. 네, 제가 이 기사를 봤었거든요. 80조인 거. 80조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간이 얼마였냐? 연간이 97조입니다. 97조. 그런데 연간이 97조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예상 실적이 83조입니다. 2분기 한 분기만 작년 1년치를 다 벌어버린 거예요. 작년 1년치를.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년치 전체 매출이
하이닉스 지난 과거 6년치, 7년치의 매출을 뽑아내는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단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하이닉스의 특징이 있어요. 하이닉스의 특징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은 많이 팔면은 뭐하냐, 이익이 많이 남아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익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97조를 팔아서 남는 게 47조입니다. 이익률이 상당하죠. 이익률이.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단기 순이익도 여기 영업이익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42조입니다. 42조. 그러니까 40% 정도가 남는 거예요. 팔면은 그냥 40%예요. 무슨 뭐 음식 장사하면은 원가가 60%고 남는 게 40%라고 음식 장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하이닉스가 음식 장사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남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지금 하이닉스가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극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3주 전에 뭐 400만 원 갈까 이런 기사도 뜨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제 경제 스터디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민님이 이제 그 IBM 조사하면서 QTUM을 얘기했어요. QTEM, ETF. 여기 QTEM의 요 자세히 안 보이시면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일 텐데, 양자 컴퓨터를 28%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ETF 종목인데, 근데 반도체가 22%가 들어가 있습니다. 25%. 둘이 합해서 50%가 양자 컴퓨터하고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QTUM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QTUM의 가격 변동치를 한번 봐보시면, QTUM ETF 3개월 1년치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비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리게팅이랑 대비되는.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QTEM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죠. 지금 이렇게 3개월 흐름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155.97인 거고, 현재 가격은 현재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격이 160불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160불 정도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지금 산다 그러면 QTUM 지금 157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7. 그래서 157이어서 이거 157이니까는 어제 그 지난 금요일보다는 조금 올라 있는 가격입니다. 157.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경제 스터디 했었을 때 흐름을 봤었을 때 3개월 흐름을 봤었을 때 조금 내려오다가 이제는 조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성 종목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와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나눠서 매수를 하면은 어떨까 라는 얘기를 이제 어저께 경제 스터디에서 했었습니다. 태희님 들어왔어요. 태희님, 아침에 반도체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오늘 샀나요?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82조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82조. 오늘 한 주 사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주.
하이닉스 종가 근처에 사려 갑니다. 아, 역시 신중함에 신중함을 태우고 있는 우리 태희님. 종가 근처에 오늘 1일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종가 시간이 이제 앞으로 한 2시간여 남아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흐름이 좀 지난주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기대를.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보유 비율을 봤는데 외국인 보유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55%까지 갔었는데 현재 50%예요. 5%가 도망갔어요. 5%가 외국인이.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외국인이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우주는 조금 가고 반도체가 다시 오고 우주는 좀 상장 이후에 그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스가 쭉 내리다가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좀 올랐는데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다. 많이 좀 내려 있는 상태여서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HVM도 한참 요것도 수익을 났던 부분인데 요게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에 갔다. 그래서 우주는 잠깐 우주 정거장에서 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VM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연일 사고 있으면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연일. 그래서 이제 얘가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가격이 하락이 되고 나서 조정을 한번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적정 가격이 되면서 외국인이 지금 2주째 열심히 사고 있는 상황이 보여서 요것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체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진 물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얘네들을 한번 또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끝났다고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HVM도 끝나긴 했는데 누가 사냐 봤더니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살짝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늘 HVM이 3,700원이 올라서 7%가 오른 거죠. 그래서 55,000원 정도 되는 상황. 그리고 또 미래에셋 벤처 여기 지금 최근 조회라고 보이시죠? 계속 제가 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HVM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요 상장했던 코스모 로보틱도 그렇고 로보트가 요즘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씩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죠. 최근 3개월에서 7만원에서 이렇게 쭉 미끄러졌는데 또 얘네도 마찬가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도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건드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 정도 밀려버렸으면은 이제 버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량을 지금 2%에서 여기 보시죠. 2%에서 7%까지 끌어올린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야 되는 시점은 맞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휘청거리는데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쿠퍼랑 프리미엄 임장을 하면서 쿠퍼가 물어봤습니다. LG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LG전자 잘 나가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외국인 보유 비율도 체크를 하고 외국인이 다시 좀 돌아오고 기관도 깜빡깜빡 하면서 출가 말가를 하고 있어요. 출가 말가. LG전자가 출가 말가. 그래서 이제 출가 말가를 하니까 LG전자도 한번 지금 양쪽이 양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경제 스터디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고 재미가 있었다. 자, 그래서 경제 스터디의 내용은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올해 2026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오프 모임 프로젝트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